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달라라는 문제를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int A라는 게 있고 int B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변수명, 이 는은 같다가 아니에요. 요걸 대입연산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특정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뭐 한다? 넣겠다 그런 의미예요.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따가 더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할당할 수 있는 값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nt는 정수라는 의미인데 원래 풀네임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인티저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int a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a라는 변수에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정수라는 건 뭘 말한다?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당연히 0도 뭐예요? 정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수를 집어넣어야지만 이 int a라는 변수는 정상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라는 변수에 뭐 실수를 넣는다든지, 뭐 문장을 넣는다든지, 문자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튼간에 여기 보면 int a라는 변수, int b라는 변수,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를 변수 초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변수 개념 설명드리면서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여기다 int c 나는 이거 c라는 변수 쓸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 출력하죠. 당연히 에러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야 너가 지금 해당 변수를 초기화하지도 않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쓰려면 무조건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튼간에 A와 B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하게 되면 10과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5하고 10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변수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자, 이 A하고 B는 뭐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A가 5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보면 된다? 그렇죠. 5로 보면 된다. 우리 눈에는 이게 실제 문자 A로 보이지만 얘는 뭐로 취급되는 거다? 5로 취급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B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예요? 10으로 취급된다. 자, 마우스만 올려봐도 얘가 지금 어떤 값인지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가 5하고 10이 A, B가 5하고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A는 10, B는 5가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부분 처음 배운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int A는 10, 그 다음에 int B는 5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실행해보면 당연히 variable A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 메서드 메인이라는 건 이걸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함수 개념 배울 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즉 요 안에 int a, b라는 변수가 이미 있는데 너가 지금 요거를 재정의 하려고 하니까 뭐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복 선언에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에 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재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int a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냐? a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네 번째 라인에 int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었지만 여덟 번째 라인에 여러분의 변수 재활용을 통해서 a라는 변수에 1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가끔씩 A라는 변수에 5하고 10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할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자바뿐만 아니라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로 변수의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에 원래는 5,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라인에 A라는 변수에 10을 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즉 기존의 값이라는 거는 A라는 변수에 5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5라는 값은 사라지고 여덟 번째 라인에서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10이 굴러온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원래는 박힌 돌이었는데 걔가 들어오면서 박힌 돌을 빼내버린 거죠.
그래서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째 라인부터 A는 뭐 취급된다? 10으로 취급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A를 10으로 바꿔놓고 출력을 했을 때 정말로 10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는 거죠. 강사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 문제를 푼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구나,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했으면 B라는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할당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10과 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정답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자,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 정상이에요. 이거를 뭐 뚝딱뚝딱 풀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배웠을 때.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다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수정 가능 지역이라는 건 여기예요. 여기. 저번에도 보니까 요 밑을 열심히 막 코드를 수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죠. 제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어제가 아니죠. 어저께. 자, 여기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는 10, 그 다음에 B는 5 이런 식으로 변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값을 바꿔낼 수는 있지만, 그죠? A, 5, 그 다음에 그죠? C과 5죠. 10과 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낼 수는 있지만 지금 뭐래요? 수정 가능 지역에서 숫자 사용하래요, 말래요? 사용하지 말래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다가 A라고 썼어요. 그러면 요때 A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자, 는은 대입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변수의 해석 방법에 의해서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지금 뭐예요? 5가 지금 할당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A는 뭘로 보면 된다? 5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칙연산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라는 거 썼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접근했다는 거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있는 거는 값으로 취급되는구나 라는 걸 나름대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변수의 결국에는 A가 필요한 거는 10이기 때문에 10을 들고 있는 누구를 주면 되는 거예요? B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B예요, 10이에요? 이거는 10인 거죠. 10.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10이 할당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B에다가 A 이렇게 쓰면 B라는 변수의 값이 바뀔까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안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9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A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은 거예요? 지금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B가 아니라 10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때 A, 10번째 라인에서 A는 뭘로 봐야 된다? 10으로 봐야 되는 거죠. 10.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변수를 이용해서, 즉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하지 않고도 A라는 변수에 10을 넣고 B라는 변수에 5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 변수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예요? 결국에는 5란 말이에요. B라는 변수한테 5를 줘가지고 그 B가 출력됐을 때 5라는 값이 출력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를 원래 들고 있던 녀석이 누구였어요? 요걸 하기 전에 5라는 값을 들고 있던 녀석은 A죠. 그죠? 그러면 A가 원래는 5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요한 값이래요. 중요한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보통 보관을 한다고 하면 어디다 보관해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있는 엠박스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뭐랄까요?
외장 하드 뭐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려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간이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 공간, 자 우리가 배운 거에서 공간을 의미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바로 변수죠.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5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공간의 이름을 C라고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A를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int C라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고 제가 여기서 변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요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int C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인 5라는 값을 C가 보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C라는 변수는 5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5라는 값이 필요한 녀석이 누구예요? B란 말이에요. 그러면 B한테 뭐 주면 된다? C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행했을 때 A는 C, B는 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여러분들이 잘만 사용할 줄 알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런 걸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변수 수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 알고리즘은 실제 실무 현장에서도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특정 변수에다가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빠르게 이제 필요할 때 꺼내다가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잘만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